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선상TV의 꽁시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뭘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또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의 일기예보를 하면 흐리고 태풍이다. 지금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야 훗날 미래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미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라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청년들이 잘못된 이 나라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꼬집고 비판하고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텐데 청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청년들은 다 어디 갔나?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힘들어 학교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던 나라. 기차표 검정고무신 하나면 바닥이 다 닳을 때까지 몇 년을 신었던 나라. 가을 운동회 때 겨우 장만한 나일론 검정 반바지 하나면 봄, 여름, 가을을 입었던 나라. 촛불, 호롱불, 난포불 아래서 가나 다라를 배웠던 나라 대한민국.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연 68달러. 당시 아프리카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나라. 이랬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G7 경제 대국이 됐다. 그것도 불과 70여 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다. 그런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가? 깨놓고 말해,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에 자익들이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오로지 이유가 되지 않는 반대만 해왔고 지금도 똑같은 반대만을 일삼지 않는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지 않았는가? 세상은 엄청난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자익들만 뒤로 뒷걸음질쳐 1960년대로 되돌아갔다. 민주화 같지도 않은 데모 몇 번 했다고 나라 돈에 빨대 꽂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온갖 권력을 다 깨찼으면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치적을 자익들 스스로 비교해보라.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배골던 거지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든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88 올림픽 유치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린 경제부흥 대통령 전두환.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한의 천문학적 혈세를 퍼다주고 남북평화쇼를 즐기다 5,300만 국민들을 북한의 핵인질로 만든 것 외에 있으면 말해보라. 물론 김대중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제대로 해수조차 못했고, 노무현 정권은 전 국민을 도박 중독에 걸리게 했던 사행성 오락 바다 이야기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산천과 바다를 서리간 태양강으로 헤집어 놓았다. 문제는 벤처기업 육성, 바다 이야기, 태양광 비리까지
이거야말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 그래도 무능한 우파 정당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렸다. 그런데도 입만 벌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솔직히 전체 자익들을 통틀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수십 번 한 말이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대한민국에 못 산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의 치적이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익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제철, 구미전자공단, 원자력 발전소 등등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처음과 끝에서 오로지 반대만 하지 않았는가? 다시 확인해 주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기념관이자 박물관이다. 자익 중에 이 취직의 혜택을 안 받은 자 있으면 나와봐 보라. 새끼밥도 고속도로 이용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 고수부지도 나아가 자동차도 선박도 열차도 비행기도 전기도 전자제품도 모두 이분들의 취직의 결과물이다. 아무리 자익이라 해도 이런 것 이용 안하고 살 자신이 있는가? 자신 있는 자들만 비판하라는 것이다. 고마움도 감사함도 모르는 배은망덕 DNA가 가득 찬 인간들이라 이해는 되지만 제발 우길 것을 우기고 어거지도 피울 것을 피우라는 거다. 역사는 우리가 아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이대로 고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여 그리고 혜택받은 자익들이여 이번 뒤집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5.16은 안정된 자유민주헌정을 훼손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재건한 것이다. 알겠는가? 5.16 혁명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꼴을 못 면했을 것이다. 자익들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3D 업종에서 일하는 나라 국민 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 후 세월만도 고기를 넘겼다. 언제까지 진보로 포장된 자익으로 살려는가? 진보로 포장된 주사파 종북좌파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시라. 50년대, 60년대 배운 것이 없어 자익선동에 쏘았지만 어지간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고졸 이상 대졸 출신들이 아닌가. 쏘을 걸 쏘아야지.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난도질하는 자익선동에 쏘는단 말인가. 미국의 유명한 현대 경영의 창시자 피터 드러크는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한국 경제 발전이라고 했다. 나를 꼰대 털딱이라 해도 좋다. 단 하루만이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으며 내 말이 헛소리면 난 언제라도 강화문 광장에서 몰매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네. 삶에는 영광의 순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불쌍한 이 시대 청년들이여, 다른 것은 몰라도 6.25 전쟁, 월남전쟁, 파독 강부미 간호사, 중동 근로자들의 목숨과 피와 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요, 그 희생을 잊지 마시게. 청년들이여,
제발 비뚤어지고 왜곡된 역사에서 탈출해서 진짜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했는데 정교조 교육에 찌들고 왜곡된 역사에 찌든 청년들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랭전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몰골은 앞으로 청년 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고졸 이상, 대졸 아니면 대학원 유학, 머릿속에 먹물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에 의해서 정교조직에 의해서 머릿속에 빨간 물이 들어차다 보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와 왜곡된 걸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는 물론이고 좌파들이 만들어 온 덫에 걸려서 거의 거짓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획일적인 지식을 담아도 문제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좋은 머리들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소리칠 줄 아는 이 시대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찍이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물론 이건 선거 투표를 보고 한 말인데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잘 한번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데 꼭 투표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야당들의 입법 폭거가 심지어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그걸 넘어서서 아무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막말을 해대는 이 정치권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는 대한민국이 진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께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들의 눈에 보면 저 광장에서 왜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보고 한 번쯤 거기에 참여해보라고. 거기에 참여해보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수백만 명이 비 오는 날 저렇게 우산을 쓰고도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직접 와서 가슴으로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영하 15도가 넘는 그 추위에도 밑에 스쳐볼 혼잎을 하나 깔고 길거리에 누워서 노숙 투쟁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시킨 이분들의 이 투쟁을 우리 젊은이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매주 거의 토요일마다 강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규탄 이 집회도 지금 60, 70대, 80대 노인들의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30년 후 대한민국, 즉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나라를 제대로 세워서 물려주고 싶어서 저분들이 저렇게
힘든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어른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물론 노벨 문학상 상에 대해서는 한리문이 준 거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투영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건 100% 야당이 그렇게 써먹을 것이고 더더욱이나 4.3이나 5.18이나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서로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좌빨들은 100% 노벨상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 지금이야 상을 받고 지금이야 계절을 부르고 좋겠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 그때쯤 되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노벨상을 받는 기쁨보다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는 후대들의 그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책이라면 적어도 이런 책을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팔겠다고 나서는 작가가 있다면 이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왜곡된 역사를 마치 소설로 써서 그 소설이야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집단, 제일 국민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 집단의 풍자적 소설로 완전히 촌철살인 국회의원들이 봐도 등줄기가 서늘할 정도의 그 외침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꼭 기회 있을 때 한 권씩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특히 강화문 강경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이 이 책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꼭 한 권씩 소장하시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방송 오늘 이것으로 접고 전 또 다른 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